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 길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호흡. 숨을 비우고 호흡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 하면서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이처럼 내쉬는 숨은 길게 비우는 심호흡을 계속하면 저절로 아랫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숨을 들여 마실 때 풍선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 호흡이 된다.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깊고 길게, 가늘고 고르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법이다. 솜털을 코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내쉴 때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숨쉬기를 매일 300번씩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떤 난치병도 다 낫는다고 한다. 근데 일본의 유명한 승려 백은선사는 자신이 난치병에서 치유된 체험담을 적은 책 야선하나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숫자를 헤아리면서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나는 이 방법을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호흡법은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다. 누구라도 조용한 공간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데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우주의 무한한 치유력이 들어온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완전히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숨쉬기를 반복함으로써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도 있다. 호흡법과 자기 암시법을 결합한 셈이다. 자기 암시의 문구는 무엇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을 지어서 쓸 수 있다. 이를테면 다 이루었다라든가 온전케 되었다와 같이 현재 완료형 문구로 하고,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좋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신경증, 과민성 소화기 장애, 긴장성 두통, 공황장애, 과호흡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만성 태형성 질병자들이 숨을 길게 비우고 호흡 중심을 아랫배로 낮추는 이와 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자연 치료된 사례들이 많다. 나는 이 호흡법을 손톱 자극요법과 병행하면 더 큰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손가락은 교감심정의 지배를 받으므로 제하고 엄지, 검지, 중지,
새끼 손가락의 끝부분, 곧 손톱 양쪽 모서리를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지극히 눌러주면서 숨을 길게 휴 하면서 내쉬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3, 4차례 하면 비우고 낮추는 호흡법이 저절로 익숙해진다. 손톱 자극요법과 함께 이 호흡법을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 3분 정도이다. 이 방법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조절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은 압도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고 부교감신경의 힘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 자극요법이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여기에 손톱 자극요법을 더하니까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중 두 번째, 음식.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결과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다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는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에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 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 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 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식물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벽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절식, 생식, 소식의 방법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다. 생식, 절식, 소식의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벽현미, 생현미, 잡곡가루, 생해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그동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10에서 15일 동안 생식요법을 통해서 피가 해독되면 거의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진다. 절식요법이란 7에서 10일간 씹어 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 과일 발효액,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 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양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 과일, 발효액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 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중 3번째 활동.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결핍감과 두려움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다만 육체적인 존재라고 한정짓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바가 모두 다 갖춰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결핍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 없고 애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육체가 나다 라고 믿게 되면 마음이 방향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욕망을 쫓아 애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킨다면 자신이 육체적 존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한정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신 안에 갖춰져 있는 잠재의식이 무한한 힘을 삶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애쓰는 노력과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부유한데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 구걸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 가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춰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육체가 나다라는 믿음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내면으로 돌이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면서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기분이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은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운 효과를 줄 때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운동법들도 많다. 나는 온살돌이처럼 전신을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이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척추 교정과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금붕어 운동, 전신의 혈액을 도와주는 모세혈관 운동, 모관 운동, 발바닥과 전신을 대나무봉으로 두드리기, 반신욕이나 냉온욕처럼 피해 해독과 혈액순환을 돕는 목욕법도 꼭 필요하다.